안녕하세요. 틴큐베이션 2기 마음과 삶을 산책하는 시간 그룹장 곽준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파헤쳐보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이 블로그 관리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우선 이 관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편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을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예전에 저품질 블로그가 됐던 거라서 요걸로 한번 어떻게 블로그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편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모바일 버전에서 어떻게 자신의 포스팅이 보여지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인생의 요즘 마지막 순간에서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실질적 조언. 이런 식으로 양끝 정렬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양끝 정렬을 하면은 끝에 정확하게 이렇게 문단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글을 쭉 쓰시고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서 이렇게 쓰시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인용구로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렇게 작성을 쭉 서평을 포스팅 글을 작성을 하시다 보면 이게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PC 화면, 현재는 PC라서 PC 화면으로 보이고 요걸 한번 클릭을 하면은 모바일 버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전혀 끊기지 않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요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뭐 발행을 누르고 모바일 앱에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이게 끊기거든요. 이거는 글을 보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PC 버전에서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워드에서 쓴 거를 그냥 카피해서 넣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카피해서 넣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품질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왜 저품질에 걸리냐면 이 네이버 블로거는 이 타자 치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보통 1000타 정도를 굉장히 빠르게 보는데 이제 포스팅 할 때 그 양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5000자 되는데 다른 워드에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복붙을 해버리면 1초 만에 5000자가 넘게 사람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복붙해서 놓고 발행하면은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에서 스팸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네이버 검색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죽은 블로그가 되니까 웬만하면은 여기서 타자를 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타자를 치시고 이 모바일 버전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끊기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PC 화면에서 발행을 제가 한번 뺐더라고요. 이거 빼먹고 못 찍었는데 발행을 보시면 카테고리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정확히 설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걸 많이 안 했는데 지금. 그리고 이 주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글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주제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평은 이쪽에 들어가겠죠? 요걸 설정을 해주면 이 주제별 글보기라고 있거든요. 블로그 홈에 가보면 여기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로그 앱에서 보면 이 추천 탭, 추천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 설정은 이웃, 서로 이웃, 비공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발행 설정에서 공감 허용이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공감 허용을 체크를 하고 발행을 합니다. 뭐 제가 글을 안 읽는 사람들을 좀 많이 걸러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체크해 놓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로그 카페 공유라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링크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링크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블로그 제일 밑에 보시면 발행을 하고 나서 보시면 스크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크랩을 하면은 링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본문 허용이 있거든요. 근데 본문 허용으로 설정을 하면 스크랩 해갔을 때 이 본문이 그분의 블로그에 쭉 나옵니다. 이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본문 허용으로 하시면 다른 분들이 블로그로 안 오고 그 글을 쭉 다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약도 있고요. 공지사항으로 등록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한번 카테고리를 할 때 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놓고 발행을 누르면 여기 네이버 서비스로 글 보내기가 있거든요. 요걸 체크해 주시면 일부에서 제가 1편에서 설명한 그 네이버 책 그쪽에 글이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 꼭 설정해 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들의 서평을 볼 수 있게 설정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미진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고요. 오늘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관리 탭을 보면 우선 기본 설정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블로그 정보라든지 소개글을 넣는다든지 별명을 넣는다든지 블로그 이름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이 블로그 정보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주소, 프로필, 기본 에디터 이런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이 스마트 에디터 2.0은 예전 글쓰기 예전 이 버전이라서 요거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요걸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최신 거를 쓰지 뭐하러 옛날 거 씁니까? 예, 여기에 기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블로그 초기화, 방문 집계, 뭐 콘텐츠 공유 이거는 뭐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스팸 차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를 차단할 수 있고요. 여기 사용할지 안 할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차단된 글 목록 보시면 여기에 사실은 이게 쭉 뜨거든요. 스팸으로 아마 많이들 걸러줄 거예요. 그 복붙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막 복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끔 보면 그냥 글 잘 보고 갑니다라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 거의 다 대부분 그냥 복붙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보통 스팸으로 많이 걸러져요. 그래서 그렇고 댓글
안부 권한으로 여기 비밀 글만 허용합니다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부 글을 쓸 때 다 비밀 이렇게 비밀 글만 됩니다. 그 이웃 그룹 관리는 뭐 이게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서로 이웃 맺기, 뭐 내가 보낸 사람 받은 신청, 보낸 신청, 뭐 안내 메시지. 이 안내 메시지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제 서로 이웃 추가를 할 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적당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막 광고 블로그 분들도 그냥 막 이웃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 시인의 블로그의 정체성을 좀 이쪽에 노출시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저는 보통 제가 게임 개발자라서 책과 게임에 관심 많으신 분들만 좀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를 하는데 제 본 계정에는 아마 제가 서로 이웃 추가를 다 막아놨어요. 저랑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시려면 신큐베이션에 아마 오셔야 돼요. 신큐베이션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서로 이웃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꾸미기 설정 탭입니다. 보통 그냥 기본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서 그냥 선택해서 쓰시는 분도 꽤 많은데 저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요. 요 내 스킨 관리를 가서 아이템 팩토리 스킨으로 요 팩토리로 바로 가기를 해요. 그래서 요 내 스킨 관리에서는 레이아웃이랑 세부 설정 디자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 다 있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안 하시고 여기서 해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템 팩토리로 여기서 스킨을 보통 선택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무료로 정말 좋은 스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원하는 스킨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본 계정에는 아마 요걸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보면 상당히 이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굉장하죠. 이런 거 보면 3만 건이나 이런 거 16만 건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드는군요. 그럼 이런 걸 아이템 담기를 해서 스킨 적용을 바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아이템 팩토리 스킨 가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지금 나의 블로그 내용이 이렇게 다 보여집니다. 여기는 글이 없어서 좀 보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변경이랑 세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스킨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아까 그 이상한 디폴트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스킨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시 관리 탭으로 가서 꾸미기 설정, 내 스킨 관리를 했죠. 여기 봤죠. 네. 이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양한 레이아웃 설정이 위쪽에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레이아웃을 보통 변경을 해요. 저는 이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 영역을 넓게 하고 기본 메뉴는 뭐 공문, 영문, 뭐 프롤로그, 블로그라는 그 문자가 뭐 국문으로 보여줄 거냐, 영문을 보여줄 거냐 그거고요.
보통 저는 이렇게 씁니다. 왼쪽 정렬을 쓰고, 이거는 보통 자신이 이렇게 하나씩 눌러 보시고 원하는 거를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에 잘 익는 거. 이게 해보면 미리 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본 계정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글이 없어서 제가 좀 보기가 힘드네요. 여기서 관리 탭,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고 기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변경하기 싫네요. 아무튼 이쪽 보시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저는 보통 이런 거 최신 댓글 이런 거 잘 체크 안 하고 그냥 정말 필요한 것만 그냥 체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그 서재는 1단에서 3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권 보여지는 거, 4권 보여지는 거 보통 이렇게 하고, 방문자 그래프하고 현재 방문자 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 리뷰라고 체크하시면 아마 왼쪽 밑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저는 신뢰 있게 쓰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서평 이 100번 쓰기라고 되어 있는 이 위젯은 마스터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하면은 이게 생기니까 그때 체크하시면 돼요. 요 에디터 누르면 아마 뭔가 되겠죠. 다음으로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는 이제 스킨 배경이 있고요. 이런 거는 요 밖에 요 블로그 내 안이 아니라 요 밖에 스킨 배경 이미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뀌겠죠? 네, 뒤에가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고, 저는 요거 쓰고 있어요. 지금 요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자기 취향에 맞게 이런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자신 취향에 맞게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타이틀은 이걸 바꾸면 요 스킨 내용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메뉴는 요 위에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메뉴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박스는 여기 박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보시면 바뀌죠? 네, 이런 것도 설정해 주는 거고요. 구성 박스는 카테고리에 있는 요 박스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룹 박스는 이 전체 그룹에 대한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전체에 대한 거. 그리고 글 댓글 스타일은 웬만하면은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여서 요 폰트 색상만 좀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 프로필은 요 내용 요 박스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죠? 네. 여기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젯이 있나? 위젯은 뭐 이건 방문자 수하고 카운터하고 방문자 그래프 어떤 걸 쓰겠다. 이거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기본으로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타이틀 꾸미기. 타이틀 꾸미기는 아까 여기서 다 봤죠? 타이틀, 글, 댓글 스타일. 요거는 아까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다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퍼스나콘이 있는데 약간 퍼스나콘은 이 댓글에 나오는 그 아이콘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댓글용 퍼스나콘인데요. 이것도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무료로. 이렇게 원하시는 거 기본으로 쓰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골라보시면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예. 다음 메뉴글 관리고요. 상단 메뉴 설정에서 요 상단 메뉴 설정에서 메뉴 관리 메뉴 사용 관리를 보시면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롤로그 근데 보통 프롤로그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카테고리가 프롤로그는 카테고리가 3개 이상이고 글이 각 카테고리당 한 10개 이상인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을 합니다. 요거를 쓰시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몇 개지? 12개, 12개고 여기는 6개, 여기는 6개. 이렇게 요게 프롤로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글이 많지가 않고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3개 미만이면은 굉장히 휑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얘만 덩그라니 한 2개 이렇게 있으면 블로그를 다시 방문할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보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는 좀 적어도 이 정도, 이 한 화면에 다 보일 정도의 글의 개수를 가지신 분들은 요거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재는 아까도 보다시피 서재 여기 서재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재를 누르면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책, 영화 뭐 이런 게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몇 권 읽었고 이거 몇 권 이게 서평을 몇 개 썼냐겠죠? 저는 서평 안 쓴 것도 있어서 그러면 130권이 딱 되네요. 네. 130 120개군요. 120개.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상단 메뉴 이제 지정을 4개까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고 카테고리 블록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상단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빼고 여기 선택 이렇게 하면 선택한 메뉴 이렇게 위에 4개가 나오겠죠. 그럼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셋넷 요 2개는 디폴트입니다. 요건 디폴트고 블로그는 디폴트고 프롤로그는 체크 해제하면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블로그 전체 설정인데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지당 글 개수는 하나로 해주세요. 하나. 보통 이렇게 3개, 5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페이지당 글이 포스팅이 쭉 스크롤을 많이 만들게 되기 때문에 글이 한 개가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댓글 달기도 애매하고 공간 버튼을 누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 개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관련 설정에서 카테고리 추가, 구분선 추가 이렇게 여기서 쭉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구분선 추가하면은 여기 생기게 되겠죠? 여기 카테고리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카테고리 옆에 글을 뭐 개수 표시하냐 안 하냐 체크할 수 있고
공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주제 분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거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문학책, 요게는 글을 안 쓰기 때문에 상관없고, 여기에다 두고 가끔 제가 글을 쓰거든요. 요 북스토리에 관련된 건 다 문학책 주제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 하나이글스 제가 팬이어서 스포츠, 그리고 취미, 음악, 영화, 그리고 제가 멘토링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건 IT, 블로그 분석, 뭐 게임 리뷰, 뭐 고전 게임 이런 거 다 제가 분류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추천 탭에 아마 나중에 보시면 글을 쓰면 그쪽에 노출이 됩니다. 네. 블로그에서 유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마 주제 분류가 아닐까 해요. 왜냐면 책 같은 경우는 거의 검색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야지 검색 유입이 조금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 분류를 통해서 유입이 발생합니다. 정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블로그에 아마 방문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후 추가도 조금씩 들어오고, 물론 뭐 광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 추천 탭에 있으신 분들한테 가서 서로 이후 추가도 할 수 있고, 좋은 글 쓰시는 분들한테 뭐 이웃으로 추가해 놓고 글을 쭉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 주제별 분류에 노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아마 실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요걸 제가 분석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 블로그 글에도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굳이 안 보셔도 제가 3편에서 주제별 보기 노출돼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블로그 시 질문? 프롤로그 설명 안 했구나. 프롤로그를 설정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그 카테고리가 3개 이상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탭에 대한 요거를 설정을 탭을 이렇게 3개를 해주시고, 요 3줄로 하시는 3줄이 가장 많거든요. 대부 스토리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다 3줄로 했어요. 여기 고치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페이지당 글 한 개하고 각각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 분류 이거 꼭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랑 똑같이 아마 글보기 썸네일 이런 건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목록은 열기 5줄 보기로 해주시고, 카테고리는 접기가 아니라 펼치기, 그리고 이렇게 기본으로 보여줄 카테고리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뭐 배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해놓습니다. 뭐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질문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네. 그런 거 보고 질문에 답하는 글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뭐 볼 게 없고, 그린 리뷰, 건강한 리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린 리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레드 포스트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3달이 아마 지나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오래 하셨는데 아직 연결 안 하신 분들은 요걸 한번 신청하셔서 애드포스트를 한번 사용하시면은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고에서 발생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커피 한 잔 정도는 아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는 필요가 없었군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 제가 통계를 좀 통계랑 그 다음에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요거겠죠? 요게 챌린지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제별 보기 노출. 주제별 보기가 어디 있냐면요. 블로그 홈에 보시면 이 주제별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문학, 책, 게임, 뭐 스포츠, 영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학, 책에서 이런 분들은 진짜 자주 올라오세요. 엽기 부족, 꿈꾸는 자본가. 그런 분들은 아마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제가 분석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3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부에서 뵙겠습니다.